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5월 27일 1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자, 시청할 시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장이 진행 중입니다. 1시 30분 지나서 지금 시간은 1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중 수급. 일단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아직까지 순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수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도 조정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이었죠. 이제 저항이 지지가 됐고 지지를 받았었는데 드디어 달러가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달러가 하늘에서 금리 인상을 시켰습니다. 달러가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한미 뭐 상시 달러 스와프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와주면서 달러가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7월께 좀 결정이 되고 8월께 추가적인 코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를 좀 지켜보면서 뭐 잠깐 쉬었다가 할 것이냐, 금리 인상을 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달러가 뭐 저렇게 안정화 보이고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살짝 무리가 있는 상황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충분하다. 아직까지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외국인들도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과 금융투자 뭐 지수의 회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장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달러도 안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에서 대한전선도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됐던 게 장기평선이 살짝 꼬그라지고 있었어요. 주가도 이탈한 건 아닌데 살짝 꺼지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이탈을 하지도 않았는데 꺾이고 있었다. 이게 왜 이렇게 보여줄까?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21선이 돌파를 하기 직전의 상황들입니다. 이제 21선이 돌파를 하면 일단은 주가가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주가가 21선의 지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여기 이 구간 2200원 구간 그리고 2300원 구간 순차적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좀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일단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뚫어줄 다음 주쯤에는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정이 되는 것들의 방향선들을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자, 그리고 실적이 이번에 118억 원 나왔고 별도에 52억 원이 나왔습니다. 수주가 그렇게 많이 납품 자체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18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수주 잔고 납입 금액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납입이 기납품액이 좀 줄어들면서도 1억이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10% 정도가 나오거든요. 별도랑 연결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별도 52억이고 133, 200 그리고 150, 200 유사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52억이기 때문에 잘 나와야 6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18억은 나왔습니다. 근데 기납품액이 적었어요. 기납품액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왔다. 호실적으로 출발을 한 거죠. 1분기. 왜냐면 100, 4분기 내도록 100 하면은 적어도 400이 나오면서 2021년도보다 증가되는 실적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서 2분기도 좀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지만 3분기, 4분기는 통상적으로 성수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2분기, 3분기가 성수기인데 이번 실적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었습니다. 2분기, 3분기가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예요. 자, 일단 뭐 그렇고 납품액이 수주잔고가 납품을 하고 그대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6천억 원 납품하고 3천억 원이 그대로 이연된 거고 1조 3천억 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수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미국의 인프라 시장에서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미국이 지금 도로랑 그런 게 좀 옛날처럼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전봇대도 많은 상황들이고 좀 그게 있어요. 좀 인프라가 좀 노후되어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전봇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앞으로 전봇대도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매립을 하기 때문에 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 도시 이제 도시 그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전선을 다 매립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둥도 나중에 10년, 20년 뒤면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가독이라는 거죠. 가독이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좀 많이 노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많이 좀 이번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전략 인프라 투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게 또 이제 대한전선의 수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한전선이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우디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한다. 초고압 케이블. 자, 그리고 해저 케이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 거점을 토대로 성장을 한다. 도모한다. 초고압 케이블의 해저 케이블. 자,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 광 케이블 생산 설비를 확대를 한다. 광 케이블. 당진 공장 쿠웨이트 대한 남아공 엠텍 등등등 주요 수요처가 될 북미 유럽 이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통신 케이블, 광 케이블, 구리선, 통신 케이블 이런 쪽도 있고 해저 케이블하고 해저 케이블 신공장 그리고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 그리고 해상 풍력 솔루션 이런 것들 다양한 키워드 제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충남 단진시 고대지구 해저 케이블 신공장 2023년도까지 킬로볼트 66, 154 단계적으로 345 외부망 초고압 직류 송전 태양광 솔라인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광 케이블, 해저 케이블 그런 것들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이제 에너지 유럽이나 일본, 미국 풍력 태양광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이제 그걸 한다.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해저 케이블이랑 직류 케이블 그리고 원전도 확대를 시키고 SMR 이런 것들도 그러면 초고압 케이블 인프라 전력 케이블 광 케이블 다 필요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수주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거는 이 두바이에서 아랍 두바이에서 진행을 했어요. 이거를 합작사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기로 한 건데 이 사우디랑 유럽에 적극적인 생산 거점을 확대를 시키고 이 중동은 대한전선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수주 텃밭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랍 쪽에 아랍이 사우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아랍 쪽에 원자력 공사 대표 만나서 원전 협력을 강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게 됐습니다.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초고압 케이블, 대한전선, 아랍과 원전 협력 방안 논의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나경원 특사가 한국형 원전 4기를 아랍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을 포함해 이런 등등등 얘기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인데 전선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원자력 케이블을 개발한 기업이다. 초고압 케이블. 이런 것들 보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걱정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 올라오는 것들 보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와주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지지를 받아주는지 일단 21선의 장기 평선들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장기 평선들이 살짝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해요. 주가가 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일단 다음 주 방향을 지켜보자. 주가 움직임들을 면밀히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